네, 식약처장 대상으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번이 안심먹거리 조성이더라고요. 빈틈없이 탄탄하게 생산 제조에서부터 음식점 위생까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데 이건 이제 식약처의 국민을 향한 다짐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개식용 문제를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개식용의 근거로 축산법상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축산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축을 보면은 못 먹는 것들, 꿀벌, 관상용 조류 15종, 특정 곤충 등 해서 사실 먹을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보면은 축산법에서는 가축의 사육 목적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식용의 근거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농림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반려견, 방범이나 시각장애인 안내를 위한 특수 목적견 등 모든 종류의 개를 개 사육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산법상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식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현행법상 이제 식품을 규제하는 법률은 따로 있죠. 식약처 소관인 축산물위생관리법하고 식품위생관리법 두 개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도살 처리부터 가공 유통까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축을 규정하고 있죠. 거기에는 13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식약처의 답변이고요. 네. 그 식약처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는 축산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축산물위생관리법처럼 개고기처럼 허용되지 않는 고기를 도축하고 유통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없죠. 왜냐하면 고기는 13종에 대해서만 하니까. 이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개고기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더 큰 종류의 식품과 관련한 규정을 우리가 식품위생관리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식품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물었습니다. 식약처에다가 식품위생법상 개고기 가공 유통 조리가 가능한가요? 불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불법이라고. 개고기는 식품 원료에 해당되지 않아서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유통하는 조리 행위는 법을 위반하고 있고 아주 중대한 위법 상황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중대한 건데 그러면 단속한 현황은 있느냐 물었습니다. 식약처에. 그랬더니 식품 원료로 개고기를 가공 유통 조리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현황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식약처는 개의 도살, 가공, 유통, 조리가 명백하게 불법인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눈 감고 우물 안에서 우리가 정한 법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개 지육이 얼마나 불법에 노출되어 있고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판매되고 있는지 관련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상인이 전국을 돌면서 개를 이제 매매하는 모습이죠. 네, 상합니다. 여기는 불법 경매장입니다. 대개 주에 3회 정도 열리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 품종견 이런 애들이 다 도살되어서 전국 각지로 가죠. 도살되기 전에 머무르던 계류장인데요. 이 축산물 폐기물, 동료들의 아마 내장일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을 급여로 쓰고 있습니다. 안과질환 심각하고요. 몸 곳곳에 상처를 입은 개들도 많습니다. 이건 탈장 상태인 개죠. 죽어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도살장 내부를 보면 상처 입은 그 위생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거는 이제 피가 뭉쳐서 피떡이 되어 있는 동종이 보는 앞에서 전기로 도살을 하는 과정이죠. 도살해서 털 뽑고 나머지 잔털 제거하고 앞에서 잡아보는 거. 저렇게 발로 슬슬 밀어가면서 대충 씻고 그리고 차로 이동을 합니다. 저렇게 실어서 이게 이제 건강원 앞에 아침 일찍이 저기다 바닥에다가 그냥 저렇게 개 사체를 쟁여 놓습니다. 그러면 저 닭고기도 팔고 하는 데인데요. 저기서 흔히 말하는 소분해서 잘라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보셨는데요. 마지막에 나온 건강원은 아시다시피 닭 같은 다른 축산물도 같이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 식약처가 위생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약처가 국민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은 맞기는 합니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하고는 있는데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개고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같이 팔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그 위원회의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1156개의 농가에서 약 52만 두의 개를 식용 목적으로만 기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66%인 한 770곳 정도에서는 정체모를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를 하고 있고요. 또 도살장은 14개소, 유통상인은 219개소, 음식점은 1669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다 식약처가 관리를 해야 되는 업장들이죠. 식약처가 눈을 감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길러졌는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개들이 비위생적으로 도살되어서 국민의 먹거리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또 식약처는 식품 불가식품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식품 사용으로 안 되는 보고화를 첨가한다고? 적발. 식품 사용 불가한 말벌, 불개미로 술을 만든다고? 적발. 한쪽으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온갖 불법으로. 처장님, 아까 보셨는데 저게 위생하고 좀 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로 뭐가 관리가 되든가요? 영상으로 보셨는데. 위생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신 영상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불법의 도가니인데요, 그야말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불법 행위에 눈 감을 건가? 이게 식품으로 사용이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식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관리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관리법에 따라서 그냥 눈을 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게 소나 돼지였으면 저렇게 되게 놔두었겠어요? 현재 저희가 그 간판이나 메뉴판, 소 돼지였다면 네. 저대로 두지 않죠. 저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유통이 저렇게 돼서도 안 되고 저렇게 잡을 수도 없고 불가한 거죠. 자, 그럼 오늘 뭐 식품과 관련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밀키트였다, 된장이었다, 아니 찐빵이었다면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저렇게 된 데서 관리해가지고 그냥 갖다 팔면은 괜찮은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먹거리가 저렇게 돼서는. 그러니까 저런 환경과 방식에서 제조하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소분한 식품이 국민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 건가? 아니면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대상이 아닌 개고기를 먹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식약처는?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해서 테이블 교체라던가 개고기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거는 마지막 유통되는 음식점에 대한 뭐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것을 가공하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도살하는 현장을. 그 식품이 나오기까지의,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시간을 좀 멈춰 주시고요, 위원장님. 우리 이지연, 네, 이지연 참고인. 네. 네. 네, 제가 이제 영상을 틀었는데 참고인이 대표로 있는 동물 해방 물결에서 영상에 나왔던 도살장에 있던 개들을 일부 구조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네. 당시 상황, 당시 현장은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고 비위생적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 결과 개들의 뭐 뼈, 피, 사체, 털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적치된 상태에서 직접적인 도살이나 사체 가공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개들은 저희가 발견했었던 전량의 개들, 모든 개들이 이제 각종 축산 폐기물이 포함된 음식물 폐기물을 급여받고 있었고요. 더 심각하게는 굉장히 심각한 안과나 피부과적 질환, 그리고 탈장, 각종 질병들의 무분별하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12의 개들을 구조를 했었는데 건강검진을 해보니 그중에 무려 5이 개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얘기하는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최선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2은 이른 시간 내에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고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 지난해 7월 9일 날 이들 도살장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식약처의 미온적인 당시 이제 경찰에서 관련한 조항들을 식약처에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미온적인 답변이 나오면서 식품위생법 관련한 사항들은 불송치 결정이 돼서 저희가 현재 이의 제기를 하고 사건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벌이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근데 어쨌든 해당 도살장들은 결국에는 동물보호법 등 다른 이제 규정 위반으로 관계자 처벌이 이루어져서 현재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도살장들이. 근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후속 조사를 했을 때 동일한 업자들이 이후에 안산에 다른 도시에 위치한 불법 도살장들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 이용하면서 지금 그렇게 네, 그렇죠. 옮겨가면서. 그래서 도살장을 사실 차리는 데는 특별하게 복잡한 기구나 설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옮겨 다니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언제든지 불법적인 음지에서 암암리에 불법적인 개 도살을 벌이는 현장들은 국내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경매장과 도살장의 존재가 이제 그 식품위생법이 얼마나 개식용 철폐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지를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식약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식용 개 유통을 눈감아주는 거는 동물 학대 그리고 불법적인 반려견 매매 등의 동물 복지와 권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분명한 사회적 합의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시급하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책임 있게 행동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 다음 거 1분만 땡겨서 하겠습니다. 그 처장님. 네. 소나 돼지였다면 저렇게 두시지 않으셨을 거고 우리가 먹는 된장이나 찐빵이었어도 저런 환경에서 생산되는 것은 판매를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 식품위생법 보면은 제4조 4호에 이런 게 있죠. 제4조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식품들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그중에 4호는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라고 하는 호가 있습니다. 불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소분에 대해서는 벌칙 94조가 해당이 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그리고 제72조에 따른 폐기 처분. 이게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지금도 할 수 있는 점검과 단속 권한입니다. 하세요. 국민 먹거리지 않습니까? 개고기가 국민 먹거리라고 하기는 이제 어려워지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생 단속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종감 전까지 점검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위원실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